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욘스 마인드 가지고 왔어요. 키스 캐머론 스미스가 지은 욘스 마인드. 욘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초고소득층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책에서 그들은 욘스를 의미하는데요. 욘스는 young and wealthy but nomal의 머리 글자와 무리를 뜻하는 s를 결합한 말로써 평범해 보이는 젊은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수성가에서 큰 부자가 된 그들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와 베품과 자선사업과 선행을 실천하는 행복한 부자들입니다. 21세기 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부자들. 한편에 저소득층, 중산층은 이 욘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을 소득 수준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돈과 돈 벌기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만 하는 부자들은 아등바등 사는 중산층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두 욘스 마인드를 가진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평범해 보이지만 멋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욘스 마인드를 함께 나눕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회를 창조하라.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한 인간이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멋진 말이네요. 변화는 기회다. 저는 태도를 바꾼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는 기회다.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런 변화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정말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변화는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중산층 사람들의 문제는 변화가 거의 모든 경우 자신에게 해가 될 거라고 무턱대고 가정해버리는 데에 있다. 부자들은 변화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굉장히 큰 차이죠. 자기개발 전문가 니도 쿠베인의 말에 따르면 겁 많고 소심한 자들에게 변화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다.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변화는 위협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는 큰 기회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부자들은 변화가 더 큰 성장을 불러오는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감 없고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반면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변화를 환영한다. 대개의 부자들은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자신감이란 철저한 준비와 많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자기 수양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도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도 역시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선택과 소원,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부자들에게 부자가 되는 건 선택이다. 중산층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걸 소원한다. 선택과 소원 차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선택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소원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의심은 두려움이라는 말과 의미가 통한다.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한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변화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당신의 내면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변화를 맞이할 때 화부터 난다면 당신 내면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걱정부터 앞선다면 당신 내면에 불안감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겪을 때 불평, 불만부터 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변화가 찾아왔을 때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걱정하거나 화내지 않는다. 그들은 변화 속에서 변화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 항상 변화는 당신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
변화 속의 기회를 보라.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에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변화 속에 감춰진 새로운 기회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누군가가 말했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은 새 세상을 물려받게 되지만 배움을 멈춰버린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에 살면서 현실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우리에게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한층 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변화는 우리에게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자신감은 힘이다. 자신감이 강해지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흔히 부자들이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운때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 부를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때가 좋다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운때가 맞다고 해도 자신감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다.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자신의 삶 속으로 찾아드는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고 그 기회들을 부와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미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이 변화의 진정한 의미이다. 인간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변화는 이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날아오르는 법을 배워라.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어린 새끼 독수리가 따뜻하고 편안한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결국 어미 독수리는 따뜻하고 편안한 둥지에 깔린 자신의 깃털을 조금씩 치워나가며 새끼 독수리를 밖으로 내몰 것이다. 엄마 왜 이러세요? 이제부터 넌 나는 법을 배워야 해. 변화는 이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과정이다. 앞으로 언젠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고 자신에게 물을 때가 온다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했던 대답을 생각해 보도록 해라. 이제부터 넌 나는 법을 배워야 해. 무슨 일이라도 해서 벗어나야 할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라. 삶이 그를 속이고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말이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가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자, 이제 당신 스스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라. 그리고 변화는 항상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변화는 좋은 것이다. 변화를 더 빨리 받아들일수록 변화가 가져다 주는 교훈을 그만큼 빨리 그리고 많이 얻을 수 있다. 그 교훈을 빨리 배울수록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새롭고 강인한 힘을 더 빨리 즐길 수 있다. 자신감이 확 늘어나는 그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더 크게 성장하고 더 강인해지는 쾌감을 즐겨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법을 배워라. 욘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희망의 법칙. 두려움과 의심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잠식한다. 당신의 긍정적인 목표는 희망과 정열, 믿음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실현된다. 희망은 힘을 준다. 영혼을 가볍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며 정열을 준다. 희망이 없으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냥 주저앉고 만다. 희망을 잃으면 열정을 가질 수 없다. 우울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는 뭐뭐이길 원해, 무엇을 갖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바랄 때 두려움과 의심을 동시에 가진다. 뭐뭐가 될까? 뭐뭐는 불가능해. 무언가를 원할 때 자신부터 믿어야 한다. 자신이 그것을 원할 자격이 있다고,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다. 자신이 최고의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다짐하라. 당신의 가치, 자격은 신의 선물이며 부모가 물려준 사랑의 결정체다. 이것은 당신에게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자원이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 진실을 바탕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치를 재정의하라.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는가? 그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언제 무엇에 대해 그렇게 느꼈는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당신의 가치를 재정의하기 위한 자기암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부와 풍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안다. 지금 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 신이 절로 난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위험을 감수하라.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위험을 계산하고 이에 대처하라. 중산층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삶을 살아간다. 끝없이 도는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이다. 끝없이 도는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이다. 지금 똑같은 문장을 반복한 건 실수가 아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다. 하는 김에 한 번 더 적는다. 끝없이 도는 쳇바퀴 같은 삶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이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삶이 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도박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부자들은 위험을 계산하고 이에 대처한다. 계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선 지식을 쌓고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일이 잘못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말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을 이용하라. 부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부자들과 중산층 사람들 모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다르다. 부자들은 위험 관리를 몸으로 실천한다. 여기서 내 조언자 니도 쿠베인에게서 배운 위험을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들 중 하나를 소개한다. 그는 나에게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하라고 가르쳤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부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지식을 쌓습니다. 일이 잘못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계산합니다. 헛되이 바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장 최선의 결과로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두 번째 질문, 가장 최악의 결과로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세 번째 질문,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일은 무엇인가?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이겨낼 수 없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모험을 하지 말고 그냥 접어라. 다음에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 질문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준다. 중산층 사람들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 두려움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즐겨라.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부자들은 실패를 성공에 이르는 과정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더 현명해진다. 반면 중산층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실패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패가 그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패가 두려우면 애써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다.
위험 감수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긍정적인 기회로 바라보게 되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룰 수 있는 성공의 수준이 달라진다. 실패는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해주는 고마운 스승이다. 중산층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나 전에 한번 해봤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그들은 실패하고 나면 포기해버리지만 부자들은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실패에 굴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중산층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성공을 열망하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성공을 열망하라. 부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보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크다. 성공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일에 덤벼들었는데 실패했다고 치자. 몇몇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거나 당신을 무시할지 모른다. 하지만 웃기는 건 성공하더라도 몇몇 사람은 당신을 멀리하거나 무시할 것이란 점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사람들 중 3분의 1은 당신을 좋아하고 3분의 1은 당신을 싫어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당신이 뭘 하든 별 상관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식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삶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지도 모를 위험을 회피하지 말라. 위험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험담할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강연회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보고 살아라고 종종 말한다. 이 말을 할 때마다 90세가 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예로 드는데 그 조사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는가? 보다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보겠다는 대답이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삶의 종착역에 다다를수록 자신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의 고통 속에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 인생의 말년에 가서 젊었을 때 이걸 해봤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신념을 갖고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러면 위험에 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삶의 종착역에 다다를수록 자신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된다. 나머지 2가지 대답은 이렇다. 지나간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새겨보고 감사하거나 또는 불행했던 시간에서 교훈을 얻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 죽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모두는 위험에 굴하지 않았다. 노인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위험을 감수하라. 자기 삶을 좀 더 깊이 성찰하라. 죽고 난 이후 사람들이 당신을 잊지 못하게 할 무언가를 하라. 나이 90이 넘은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만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위험에 맞서고 기꺼이 받아들일 때에만 삶의 여정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억하라. 두려움은 어둠이지만 지식은 어둠을 없애는 빛이다.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어라. 그러면 밀어붙일 용기가 생길 것이다. 부자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밀어붙인다. 중산층 사람들은 두려움에 굴복하고 후회하는 삶을 산다.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의 말 대신에 뭐뭐 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라. 끊임없이 배우고 3가지 질문. 가장 최선의 결과로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가장 최악의 결과로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되새기면서 자신 앞에 놓은 위험을 계산하라.
두려움은 어두움이지만 지식은 어두움을 없애는 빛이다. 욘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미리 잘 계산한 후 위험을 감수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길 두려워한다. 불만족의 법칙. 불만족의 법칙은 희망의 법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무언가를 원하고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이를 실현하고자 할 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나 목표에 집착이 생기기 마련이다. 희망에 대한 집착은 현실을 불만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불만족스러운 삶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되면 부족함이 더 커지고 현재의 행복은 보류된다. 자신이 바라는 목표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한다. 채울 수 없는 희망만 키우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아등바등거리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내일의 풍요로운 삶을 희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과 절박함 대신에 감사함과 열정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라. 목표를 달성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한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목표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은 당신이 갖지 못한 것 혹은 부족한 것에 당신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버림의 법칙. 변화 없이는 진보도 불가능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죠.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기, 다시 말해 버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버림의 법칙.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의식과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좋지 못한 과거 자신의 모습과 생활 습관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성공이라는 정원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들의 양분을 앗아가는 잡초들을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버리는 것은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다. 버리는 것은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다. 매일 과거와 작별하고 집착과 걱정을 끊어버려라.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새롭고 건강한 선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을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생각과 감정과 집착을 버리면 긍정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확대할 수 있으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감사한 현재를 맞이하게 된다.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라. 소중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있어야 꼭 행복한 걸까? 처음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지금껏 그런 것들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이 행복의 껍질에 불과했고 그것들이 당신 삶의 진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집착을 버리는 과감한 힘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